1980년 봄비가 내리던 4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서울 외곽달 동네 좁은 골목길 끝 반지하방에서는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죠. 최창우는 그날도 어김없이 퇴근길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달랐어요. 창우의 주머니 속에는 평생 처음으로 받은 월급 봉투가 들어있었거든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23.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한 창우는 영등포의 작은 기계 부품 공장에서 일한 지 이제 막 한 달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대학 진학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 창우에게는 그저 사치였죠. 어머니는 평생 남의 집 구두를 닦으며 홀로 아들을 키웠으니까요. 왔니? 옷이 다 젖었네. 얼른 갈아입어라. 늦어서 걱정했잖니. 어머니 오늘 제가 창우는 주머니에서 월급 봉투를 꺼내 어머니께 내밀었습니다. 8만 원. 당시 막 취직한 고졸사원의 월급치고는 적은 금액이 아니었지만 밤낮으로 일하고 야근 수당까지 받은 것을 생각하면 결코 많은 금액도 아니었죠. 그러나 창우의 눈에는 그 어떤 돈보다 값진 첫 월급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첫 월급이에요, 어머니. 제가 번 돈이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봉투를 받아들며 살짝 떨렸습니다. 평생 남의 구두만 닦아온 그 손의 아들의 첫 월급이 쥐어지는 순간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촉촉하게 빛났죠. 우리 아들 이제 다 컸구나. 어머니, 이제 저도 벌 수 있어요. 어머니 고생 좀 덜어드릴게요. 그리고 생각해둔 것도 있어요. 창우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이야기를 어머니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남의 구두만 닦아오셨으니 이제는 직접 구두를 수선하고 판매하는 작은 가게를 차리자는 것이었죠. 최간의 구두방이라는 이름으로요. 하지만 가게를 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리고 네가 구두 만드는 법을 어디서 배웠다고? 어머니가 항상 구두를 닦고 손질하는 모습 지켜봤잖아요. 저도 틈틈이 배웠고 제가 공장에서 조금씩 모아서 보증금은 마련할게요. 어머니랑 같이 하면 잘 될 거예요. 정말로요. 그날 밤 가난했지만 희망이 넘치는 저녁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창우의 첫 월급으로 어머니는 오랜만에 소고기 국밥을 끓였고 두 모자는 오래간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창우는 오랜만에 휴일을 맞아 어머니와 함께 동네 시장을 둘러보기로 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창우의 인생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장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만두가게 앞에서 창우는 눈에 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던 정미였죠. 늘 공부 잘하던 모범생, 창우가 몰래 짝사랑했지만 한 번도 말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소녀 말입니다. 정미 맞아? 최창호 아니야? 와, 오랜만이다. 정미는 여전히 창우가 기억하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밝은 미소, 그리고 친절한 눈빛까지. 다만 교복 대신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잘 지냈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디 갔었니? 대학은 어디로 갔어? 난 대학은 안 갔어. 지금 영등포 쪽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 창우의 대답에 정미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창우는 자신이 대학에 가지 못했다는 사실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죠. 하지만 정미의 다음 말에 창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단하다. 벌써 일하고 있다니. 난 아직 대학생이라 용돈 받고 사는데 네가 더 어른이 됐네. 그런 건 아닌데. 창우 친구니? 우리 창우가 친구가 많지 않아서 반갑네. 난 창우 엄마야. 어머니의 개입으로 세 사람은 함께 만두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미는 사범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 중이라고 했죠. 창우가 상상했던 것처럼 정미는 여전히 모범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계획 있어? 사실 어머니랑 구두방을 열 계획이야. 지금은 작게 시작하지만 언젠가는 내 브랜드의 구두를 만들고 싶어. 창우의 입에서 나온 말에 어머니는 놀란 눈치였지만 정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정말? 그거 정말 멋진데.
요즘 기성품보다 수제화가 인기 있다던데 어디서 열 생각이야? 아직 정확히는 못 정했어. 일단 돈을 좀 더 모아야 하고. 우리 삼촌이 역정 근처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 조그만 가게가 곧 나온다고 하셨어. 혹시 관심 있으면 소개해줄까? 그렇게 우연한 만남은 창우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달 뒤 창우는 정미의 소개로 역전 근처 골목에 자리한 작은 공간을 보증금 30만 원에 월세 5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죠. 정미의 삼촌은 젊은이의 창업을 돕고 싶다며 특별히 싼 값에 내어주셨습니다. 어머니, 여기에요. 우리 가게요. 창우야, 정말 할 수 있겠니? 구두 만드는 건 보기보다 어려운 일이야. 걱정 마세요. 제가 공장에서 기계 다루는 법도 배웠고 어머니가 평생 구두 손질하는 거 옆에서 봤잖아요. 게다가 창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공책이었죠. 그 안에는 창우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몰래 그려온 구두 디자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저 사실 오래전부터 꿈꿔왔어요. 남들이 신고 싶어하는 구두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창우야, 몰랐구나. 이런 꿈이 있었는지. 어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남의 구두만 닦던 어머니에게 아들이 구두를 만드는 장인이 되겠다는 꿈은 감동 그 자체였죠. 와, 여기 정말 좋네. 생각보다 훨씬 넓어 보인다. 정미가 커피를 들고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창우와 어머니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죠. 개업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 아직 초기 단계야. 도구도 사야 하고 진열대도 만들어야 하고 할 일이 많아.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주말에는 시간 있으니까. 그렇게 창우, 어머니, 그리고 정미의 도움으로 최간의 구두방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우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과 주말에는 가게 준비에 모든 시간을 쏟았죠. 어머니는 오랜 경험으로 구두 닦는 법과 기본적인 수선법을 창우에게 차근차근 알려주었고요. 어머니, 이렇게 하면 될까요? 바느질이 잘 안 되네요. 그렇지. 그렇게. 바느질은 천천히 해야 해. 구두는 사람의 발을 책임지는 거니까.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야 한단다. 정미는 주말마다 찾아와 페인트칠을 돕거나 커피와 간식을 사들고 와서 창우와 어머니를 응원했습니다. 가끔은 자신의 낡은 구두를 가져와 창우에게 수선을 부탁하기도 했죠. 창우의 실력을 시험해 본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그를 지켜보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좀 고쳐줄 수 있어? 뒤꿈치가 많이 닳았거든. 이 정도면 금방 고칠 수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창우가 정미의 구두를 수선하는 동안 어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은근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의 꿈을 위해 정성껏 도와주는 정미가 고마웠고 또 한편으로는 두 젊은이 사이에 피어나는 미묘한 감정을 눈치챘기 때문이죠. 2달 후 드디어 최간의 구두방의 개업날이 찾아왔습니다. 가게는 비록 작았지만 창우와 어머니 그리고 정미의 정성이 가득 담긴 아늑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죠. 진열대에는 몇 켤레의 중고 구두가 놓여 있었고 수선도구와 가죽 재료들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오늘 손님이 얼마나 올까? 걱정 마세요, 어머니. 처음부터 많이 오길 바라면 안 돼요. 천천히 한 분 한 분 진심을 다해 모시다 보면 입소문이 날 거예요. 개업 첫날, 호기심에 들어온 동네 주민 몇 명과 정미가 소개한 친구들이 방문했습니다. 비록 큰 수익은 없었지만 창우는 첫 손님의 구두를 정성껏 닦으며 행복을 느꼈죠. 그것은 단순한 일의 시작이 아니라 그의 꿈을 향한 첫걸음이었으니까요. 아이고,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닦아주시니 새 신발 같네요. 여기 자주 와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가게의 문을 닫은 후 창우와 어머니, 정미는 작은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소박한 치킨과 맥주였지만 세 사람에게는 그 어떤 고급 만찬보다 값진 시간이었죠. 어머니, 정미야. 오늘이 있기까지 정말 고마워. 특히 정미야, 네가 없었으면 이 가게는 없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다 네 노력이지. 난 그저 옆에서 응원만 했을 뿐이야. 두 사람 다 고마워. 이 나이에 아들의 가게 개업을 보다니.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그날 밤 창우는 가게 안에 혼자 남아 작업대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부터 시작된 변화가 이제 그의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죠.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눈빛, 정미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가 꿈꿔왔던 자신만의 공간. 모든 것이 그에게는 새로운 봄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거야.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정미를 위해서도. 바깥에선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우는 문을 열고 잠시 그 봄비를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희망과 결의가 가득했고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새로운 장을 그는 두려움 없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그에게 얼마나 큰 시련과 기쁨을 가져다 줄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 켤레의 구두처럼 그의 인생에 꼭 맞춰질 것이라는 사실을. 구두 한 켤레의 추억이라 첫 월급, 그리고 우리들의 봄이었습니다.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